네, 어제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금값도 조금 빠지긴 하던데 그래도 요즘 제일 강한 건 진짜 금입니다. 진짜 금이고 그래서 금 얘기가 은근히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가 이제 2월 말로 넘어가는데 신고가 갱신이 벌써 10번 나왔습니다. 이거는 탄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유한수 박사님이 첫 번째 시간에 패권 이야기를 많이 해줬으니까 금값 이것도 패권과 관련된 거겠죠? 네, 맞나요? 두 개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이제 시장의 환경 자체가 절대 펀더멘탈리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의 GDP 대비한 유동성 네. M2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그렇죠. 코로나 때 유동성 버블이라고 했던 숫자가 네. 사실 30% 후반대였어요. 네. 그게 비율이 지금 42%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부채의 화폐화. 그러니까 네, 부채가 결국 화폐화돼서 인플레이션도 유발시키고 MMT 얘기도 하고 그렇죠? 했죠. 예. 그러면서 모든 자산 가격을 붐업시킨다.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가 사실은 지금 현재는 트럼프 뭐 우려나 이슈도 있지만 네. 인플레가 기저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기저에서 빠지지 않는 이제 중국을 제외한 그런 이유 자체는 이 부채의 화폐화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네. 두 번째 이 돈들이 다 증권화되거나 금융화되어 있어서 네. 그것들이 가격을 계속 들썩이게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달러가 그렇게 많아? 일단은 미국 내에서 MMF 운용 자금 규모만 지금 6조 8천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 규모가 4조였던 것 같은데. 네네. 이 규모가 얼마나 큰 건데요. 지금 페드가 제가 양정했던 규모가 지금 하다가 멈춰서 축소했잖아요. 그 규모만큼입니다, 딱. 그 페드의 분만큼이 MMF에 들어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는 민간에서 페드를 거의 대체할 정도의 돈이 지금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은 금융기관에 도대체 달러가 그렇게 많이 나가서? 많이 나갔습니다. 은행이 아닌 비금융, 그러니까 비금융은 증권도 있고 자산운용도 있고 보험도 있고 네. 다 비금융에 나간 전 세계 달러 대출 금액이 네. 금액이 뭐냐면 말 그대로 달러 캐리 트레이드죠. 그렇죠. 근데 이 캐리 트레이드는 과거의 저금리의 캐리 트레이드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금리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금리 그거는 높고. 참고해 주고 그게 13조 달러입니다. 와, 13조. 예, 13조 달러입니다. 그 비금융 기관, 네. 비은행 네. 금융 기관에만. 그러니까 그만큼 돈의 규모가 워낙에 계속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고 거기서 우리 이 대표님이 예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주 진짜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인플레를 꺾는 게 아니라 금리를 안 내리니까 인플레가 안 꺼진다. 이 얘기를 옐런 장관의 얘기로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100% 맞는 얘기예요. 모든 서비스업과 금융적 기대 수익률의 잣대 자체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로 다 픽스가 돼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하다못해 미국의 자동차 우리 자동차 론 같은 경우도 네. 다 거기서 맞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충분해서 유동성을 받치고 있고 네. 그러면 자산, 금융의 자산, 그다음에 모든 실물의 자산 아니면은 원자재의 자산 가격도 높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금은 또 하나의 특수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절단, 미국과 중국은 절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저는 그래서 2기 때는 오히려 평화로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절단해서 서로 회유하는 작전, 포섭한 작전으로 갈 거다, 전략적으로. 근데 그런 입장에서 중국이 미국채 포트폴리오를 투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도 국제화를 하려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네. 대체할 수 있는 미국의 포트는 어쨌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1등으로 보유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그렇죠. 비우면 다른 거 살 거를 중국 걸 살 거냐 아니면 엔화를 살 거냐 애매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제3 영역, 우리 과거의 근본으로 가서 금을 살 수밖에 없고 네. 금을 가지고서 결국에는 이걸 나중에 어떻게 쓸 건데 이거 팔아서 차후에 또 위안화 가치를 계속 조정하거나 네, 밸런스를 맞추는데 충분히 사용할 그 여력이 더 보인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금은 지금 국제적인 패권 싸움에서의 베너핏도 받고 있고 유동성의 힘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또 쉽게 떨어지기도 힘든 구간. 그런데 이제 이미 많이 올랐고 많이 중앙은행 특히 중국이 많이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서
꼭 이럴 때 금을 갖다가 금은 좋습니다, 더 갑니다 이러는데 이럴 땐 좀 주춤하셔야 된다. 특히 주식시장과 다르게 매크로적인 자산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고점이면 확실히 고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지금 금 투자는 약간 저는 코셔스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늘어난 유동성과 이제 패권 싸움으로 서로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인 상승의 부담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럼 대표님께서는 지금 금의 랠리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지금 투자하기는 좀 그렇다. 이제 그 이유가 조금 이제 저는 좀 약간 다르게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그 박사님이 되게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쭉 이제 이거 말씀해 주셨고 저는 약간 좀 미시적인 측면에서 볼게요.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된 다음에 달러와 강세에 밀려 사실 금 가격이 작년 12월 달 말에는 2,641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들어오고 나서 이제 시작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뭐 24일 이저 지난 뭐 월요일에는 2,963달러까지 온스당 이렇게 이제 더 치고 올라가면서 뭐 얘기 나오면 이 당시 이때는 이제 달러는 사실 뭐 약세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달러는 그냥 박스코인이라든지 좀 강세 쪽으로 계속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우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측면에서 보면 어떠냐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관세부가 했던 미국 내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요. 쉽게 해서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외환 보유국에서 미국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데 뭐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일본 쭉쭉쭉 다 나오잖아요.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 달러 현물로 안 갖고 있습니다. 다들 미국 국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관 비용만 해도 엄청 들기 때문에. 현물금을 보유. 그런데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외환 보유고가 사라지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이때는 사실 무조건 똑같습니다.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하고 금을 사는 해지 전략을 무조건 활용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움직였는데 중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중앙은행들 있잖아요. 중앙은행들은 실물금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금융기관들은 금의 선물 같은 걸 매도를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현물을 주관기관들이 살려고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금 생산량이 요즘 계속 지금 줄어들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물 금이 가격이 더 품귀 현상이 나버리니까 실물 금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해버려요. 선물 가격보다 실물 금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패권 얘기를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을 보고요. 패권 쪽에서 본다면 사실 저는 이제 중국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금을 보유한다기보다는 미국에 강해지는 게 위협으로 오니까 사실 금을 갖고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방어적인 개념. 방어적인 개념은 사실 왜냐하면 미국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내가 매도를 해버리고 금을 사갖고 미국을 엿먹여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미국이 자꾸 힘이 막 강해지고 위협으로 다가오니까 지금 미국 국채도 갖고 있으면은 손해 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금을 사고 갖고 있으면은 유동화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금을 한번 사면 현물을 갖고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 평생 못 팔아요. 그렇죠. 한 몇백 년 동안 못 팔아요, 이거. 뭐 1, 2토씩 사가지고. 그래서 한국은행은 사실 반대로 금을 많이 안 사거든요. 이런 데 치면 불구하고 금을 계속 사재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협이 크다는 걸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지금 3조 2천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가장 컸을 때가 2014년도에 4조 2천억 달러까지 있었어요. 그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이 국채를 한번 매도한 걸 보면은 거의 14년도에 가장 많았을 때가 거의 한 1조 달러 넘게 이 국채를 갖고 있어요.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한 7,500억 달러로 한 거의 한 4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외환 보유고가 줄여갖고 그게 금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바꾼 거예요.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도 방어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은 국채를 갖고 있다가 자꾸 외환 보유고가 사라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것을 금으로 바꿔놓는 게 본인한테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뭐 국채를 어제 오늘 판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 줄여왔지 한 않습니까? 10년째 계속 국채 팔고 있어요. 네. 금을 뭐 갑자기 어제 산 게 아니라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째 계속 금을 사고 있어요. 네,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구나. 계속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결국 이번에 이제 또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잘 보시면은 일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만약에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해서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어떤 전략을 썼냐면 가장 큰 게 일단 수출 대신 내수 확대를 갔어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하고 무역이 안 되니까 EU라든지 러시아의 무역을 더 확대를 하는 거죠. 네. 다른 쪽으로 하는 거죠. 네, 다각화하는 네.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위안화를 블록화시켰습니다. 네.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중동,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를 위안화 블록화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럼 위안화 블록화를 만들려면은 위안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외환보유고를 계속 달러를 갖고 있으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위안화 강세로 갈 수 있는 그 블록화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금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가장 최종 안전자산을 현물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만큼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서 블록화를 완성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거죠. 달러가 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지금 위안화에 적용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던 패권 경쟁 똑같이 네. 들어가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채를 매도하고 네. 금을 현물을 사는 이러한 이제 해지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강세가 왔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도 다 왔다라고 보는 이유가 네. 한 2주 전에 비해서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확 떨어졌어요. 네, 어제 새벽도 많이 예. 떨어졌으니까. 왜냐면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왜냐면 인플레이션 올라간다는데 왜 떨어질까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과도하게 갔겠죠. 네. 과도하게 측면도 게 있고 돌아오는 또 하나 거니까요. 측면이 네. 뭐냐면은 지지난주부터 지금 계속 뭐냐면 연방 정부 공무원들을 지금 계속 아웃을 시켜요. 인턴 네, 만 명, 해고하고 뭐 있죠. 20만 명 아웃시킨다. USAID 네. 1만 명 중에서 297명 남기고 다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USAID를 없애버리겠다. 네. 그다음에 나토, UN 뭐 이런데 뭐 원조 같은 거 다 네. 사라지게 끊겠다. 하겠다. 뭐 전쟁 비용 있잖아요. 뭐 네. 가자주 이런데 주는 돈 다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채권 발행액이 감소합니다. 네, 미국이 돈 쓸 일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에는 바이든 정부 때는 계속 채권을 더 발행을 해갖고 네, 그 돈으로 막 주고 했으니까. 뭐 공무원들 월급 주고 뭐 해 원주해 준 건데 네. 지금 그것을 지금 계속 깎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발행액을 보면은 발행액이 기존보다 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툭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는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 네. 한 2주 동안에 그러면 저는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금을 사고 국채를 매도할 이유가 있겠는가? 예, 그 선물이 전략을 됐든 이제- 뭐가 됐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요 숏 커버리지 이런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일단 금 가격은 요 한 3,000달러 요 정도 수준에서 네. 당분간 변동성이 네. 좀 크게 유지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 리더십은 중국이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죠. 똑같이 뭐 할 거기 패권이라는 때문에 그것은 그냥 시장에 계속 변수로 장기 변수로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동시에 금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은 의심이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가 또 수급적인 면에서 지금까지는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올 것 같아서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국채 숏을 하고 금을 사는 롱숏 전략이 있다가 지금 그게 오히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 그 전략이 더 이상은 안 먹히니 금값은 일부라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매수하는 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 있다 이런 말씀을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차명 계좌로 다른 데서 사고 있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 근데 그것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게 거기서 그 정도 살 돈이 없는 계좌인데 돈을 계속 산다는 게 여기는 이제 중국 자금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금을 사고 하는 것들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위안화를 좀 약화시켜서 관세를 좀 무력화시킬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하나의 의심과 하나의 전망이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살 수도 있겠죠. 뭐, 네. 뭐 비트코인도 몰래 사는데 사니까 뭐 그게 비트코인도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허용 안 해주고 뭐 네. 뒤로는 몰래 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전략적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을 하는데 뭐 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왜냐하면 산다고 한들 네. 지금 국가별 그 매수 비중을 보시면 거의 5% 넘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전 발행 잔액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우디도 한 3, 4%다 쪼개져 있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대신 어디가 늘어나냐면 상업은행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 은행이 상업은행. 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상업은행하고 연준의 전체 비중을 보시면 그 매 분기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많이 있을 때 작년도에 피크 때는 거의 45% 육박을 합니다. 거의 반을 42, 43%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이거 뭐 많이 산다고 5%인데 중국이 뭐 차명으로 산들 뭐 그렇게 또 그걸 나중에 판다고 한들 뭐 약간 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게 그렇게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네. 우리가 근데 이제 참고로 보셔야 되는 게 아까 이제 그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 말씀을 대표님 해주셨지만 잠깐 우리가 조금 혼돈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트럼프는 뭐든지 과격해, 뭐든지 세. 예, 뭐 그래서 예산도 이번에 부채한도 폐지 얘기도 했으니까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쓸 거야. 네. 그래서 발행 어마어마하게 할 거야. 네. 그래가지고 금리는 또 올라갈 거야. 네, 보통 그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뉴스 플로우로 그냥 해석할 때는 그렇게 되고 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무조건 무섭고 센 사람. 네, 매드맨. 네, 예.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지금의 금리 떨어지는 현상이 바로 트럼프의 재정과 예산의 정책을 저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 TCJA 세금 감면한다고 했는데 이미 공화당 내부에서 그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연결해서 국가 그 이익센터에서 발간했던 예전의 내용을 가지고서 TCJA를 연장해서 더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올해 말로 만료가 되거든요. 근데 네, 그렇죠. 이걸 더 하면 앞으로 10년간 추정치로 봤을 때 1조 달러 이상의 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공화당에서 이미 반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캠페인 때 그럼 좀 줄일게요. 그 대신에 대출 많이 하는 쪽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볼커를 완벽한 해지와 함께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넣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랬죠. 그러니까 발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과격하게 쓸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그 우리 이제 그 연방정부 공무원들 계속 급여를 재조정한 뭐 이런 것만 보셔도 사실상 되게 체계적으로 꼼꼼히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문제, 국가 관련 부채와 관련된 문제를 이번 트럼프 이기 때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안 만든다. 네. 그거를 이제서야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고 금리가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떨어지고 있는 것뿐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베센트 장관이 지명되면서 금리가 확 빠졌던 게 좀 그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매드맨 전략을 약간 합리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기대감이 녹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뭐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드리면 지금 뭐 중국이 더 이상 사지 않고 뭐 이렇게 되면 또 아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혹시 모르지만 또 국제가 발행이 늘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국제 금리가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미국 경제에도 지금 부담이 될 텐데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뭐 비장의 카드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비정의 카드라기보다는 시장에 맡기면 될 것 같아요. 아, 시장에 맡긴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공무원들 줄이고 뭐 이런 네. 뭐 비용 줄이니까 또 발행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발행을 느린다 하더라도 일본은 계속 사요 미국 국채를. 네, 일본은 뭐 국채 계속 미국 사고요. 바라기는 예,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요 말씀 드릴게요. 방금 전에도 이제 그 뭐 중국 국채 중국 애들이 뭐 미국 국채를 뭐 딴 데 뭐 네, 국채 차명, 배달하면서 뭐 차명자를 했다 그러는데 제가 아는 그 내용으로는 네. 사실 차명 계좌가 아니라 네. 중국의 CIC가 있습니다. 중국 투자공사, 예, 국부펀드죠. 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1호 명령 중에 금융 쪽 1호 명령 중에 첫 번째가 국부펀드를 만들겠다고 네,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중국의 CIC 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 다 지사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지역별로 다 투자금을 다 돌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한번 한국 담당하신 분을 뵀는데 네. 되게 공격적이에요. 거기서 비트코인도 투자해달라 뭐 이런 요구창이 되게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국부 펀드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룩셈부르크에서 예를 든다면은 미국 국채 뭐 1년에 5% 주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좋은 투자처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럼 걔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룩셈부르크에서 샀으니까 거기 룩셈부르크에서 샀다고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또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서 비트코인을 막 샀다. 네. 지금 투자공사가 전 세계 다니면서 자산 다 쓸어 모으고 있어요. 네.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리려 했던 게 그렇다고 보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 여태까지 국부펀드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미국이. 네. 근데 이번에 국부펀드 만들어 갖고 네. 사겠다니까 빅테크 주식 사겠다. 인프라 주식에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사겠다. 지금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인민은행은 점점 빼고 있지만 사실 국부펀드가 할 일 다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인민은행은 이제 이건 은행이고 네. 국부펀드는 이제 네, 재정 진짜 펀드니까. 이쪽 이제 군부원 소속이니까 완전히 틀린 거죠. 알겠습니다. 중국도 참 어떻게 보면 복잡하네요. 예. 그러면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가 좀 내려가는 게 시장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2년 정도 한 달 모자란 2년 남았으니까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완수 박사님, 이완수 대표님 그리고 유진익 박사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